This is BBC World News. 进展目前已经进入到了春运的高峰时间。 重点地区细颗粒 글로벌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시 주석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산됐다. 외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쪽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9일에 시 주석과 통화를 했을 때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요. 대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덜 강경한 어조를 좀 취해달라 이걸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두 정상이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 90분 정도 전화 통화를 가졌거든요. 두 정상이 통화를 한 건 2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때 처음으로 한번 이제 7개월 했었고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두 번째 지금 전화회담을 가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전화를 했을 때 이제 고위급 대화 뭐 실무 접촉을 했지만 그동안 중국과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 주석과 직접 대화를 결심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화 직후에 미중 양측은 폭넓은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라고 밝혔지만 정상 간의 대면 접촉 논의가 오갔는지 여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미국 언론들도 두 정상이 비공개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쪽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을 꼽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 주석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작년 1월에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중국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해외 정상과 대면 접촉을 한 것도 작년 3월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을 맞은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1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꼽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싱크탱크인 독일 마샬 펀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코로나19 요인도 물론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시 주석이 뭔가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이런 분석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네. 백악관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제의했었는데 시 주석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네. 이 얘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시 주석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은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확인을 해줬다라면서 시 주석이 양국 관계 분위기가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유가 뭐가 됐든 시 주석이 정상회담 제의를 거절한 게 사실이라면 그중 올해 안에 두 정상이 대면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다만 두 정상이 적절한 시점에 화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은 정상회담에 대한 시 주석의 관심 부족에 실망을 했다라면서도 양측이 G20 정상회의를 즈음해서 화상회담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경납 용기 상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방사선 양이 측정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지금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14일에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상단 뚜껑 표면에서 기존의 예상을 웃도는 시간당 1.2 시버트의 높은 방사선 양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탈레반 경납 용기에 핵 연료가 녹아서 일종의 파편과 같은 오염원이 있는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 뚜껑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름이 한 12m 정도 되고 두께가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을 차단해야 되니까 세 겹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이제 분리가 가능하니까 경납 용기의 출입구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보도에 따르면 경납 용기 상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뚜껑 사이에 지금 방사성 세슘이 대량 부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일에 원격 로봇을 활용해서 첫 번째 뚜껑 표면에 깊이 7cm의 구멍 2개 이제 선량계를 꽂아서 방사선 양을 한번 측정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깊이 4cm 부근에서 시간당 1.2시버트라는 방사선 양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뚜껑 안쪽 오염원의 방사선 양은 시간당 10시버트 이상으로 추정이 됐는데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사람이 1시간가량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선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cm 부근에서 한번 측정을 해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로 오염원의 방사선 양을 추정하면 이게 우리가 시간당 10시버트 이상으로 추정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웃도는 시간당 수십 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뚜껑이 지금 무게가 한 장당 150톤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서 해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로 작업을 할 때 명확한 해체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방사선이 또 세니까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보다도 더 강한 방사선 양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폐로 작업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쿄전력은 경납 용기 상부에 높은 오염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해체 공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아사히 신문은 예상보다 방사선 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폐로 작업의 순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인데요. 네. 정말 안전하게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예, 탈레반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요? 네, 탈레반이 원래는 3일에 정부 구성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연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내부가 좀 분열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탈레반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그동안 2인자로 알려졌던 바라다르가 이 분쟁 과정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라는 설, 그래서 사망했다라는 사망설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BBC가 탈레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과도 정부 구성을 놓고 지도자들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7일에 탈레반이 새로운 내각 명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보도가 나온 셈입니다. 지금 바라다리가 부총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 궁에서 지금 하카니 난민부 장관과 언쟁을 벌인 뒤에 카불을 떠나서 탈레반의 본거지인 남부 칸다하르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라다르가 과도 정부 구성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2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를 맡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부총리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네. 이 바라다르와 갈등을 빚은 할릴 하카니는 탈레반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지도자 시라주딘 하카니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탈레반 부지도자이기도 한 시라주딘 하카니가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 두 사람이 탈레반이 재집권에 성공한 공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나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바라다르는 외교의 힘이 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을 했을 때 탈레반 대표로 서명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카니 네트워크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 또 아프간 정부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달성한 것이다 라면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복수의 소식통은 바라다르가 카불로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내분설을 일축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도 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은 과도 내각 총리로 유력했던 바라다르가 부총리로 밀려났고요. 카불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 백인에 선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거물 부문에 선정이 됐고요. 미나리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죠.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은 예술가 부문에서 백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선정 소식을 듣고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은 한 해였다. 백인에 내가 뽑혔다는데 나도 놀라고 있다.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라면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과 같이 이름을 올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아니 수상 소감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들을 할 수 있을지 감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